실제로 들려주실 이야기입니다. 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이제 기묘한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저렇게 돼 있는 낚시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음부터 시간 예, 끌면은 화낼 거예요. 왜요? 왜 화를 내요? 부른다고 하고 도대체 몇 분을 지금. 아이, 원래 방송 진행이라는 게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예. 알고 있긴 하죠. 네, 방송 진행은 제가 하니까. 예. 암튼 오늘 아스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이 얘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감독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감독님이랑 한번 전원식에 돼 있는 좌대 낚시터 가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예. 예. 해주신 얘기인데, 네네네. 좀 특이하고 좀 재밌어가지고 오늘 갖고 왔죠. 오, 낚시터에서 생기는 일. 예전에 무당형님 이야기에서 그 물귀신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6월 달쯤인가 이제 감독님이랑 낚시를 하러 가게 됐어요. 저도 네네.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저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감독님이 낚시 좀 갈래? 이러길래 저야 뭐 괜찮죠 하고 나서 이제 낚시터 챙겨서 이제 한 지역에 있는 낚시터를 가게 됐는데 밤에 이렇게 야간 낚시를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남자 둘이서 낚싯대만 보고 있으면은 심심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이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런 식으로 운을 딱 띄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뭔 일이냐 이러니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이 낚시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특이하고 기묘한 인연이었던 것 같다고. 예, 예. 그래서 어떤 일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초창기 시절에 이제 이걸 범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대요. 예. 네, 그래갖고, 근데 그런 걸 촬영하게 되면은 한 지역구 내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서울권이랑 멀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때 혼자 살 때고 그래갖고 그냥 근처 여관에 이제 사글세를 내고 머물게 됐대요. 예. 근데 방송 촬영이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쉬는 날도 있고 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근처를 찾아보니까 낚시터가 하나가 있는 거래요. 예.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촬영 없는 날은 낚시나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 낚시터를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강변 쪽에 저수지 뚝 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있고 띄우는 낚시 좌대가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가 너무 안 올라오길래 네네. 한번 좌대 한번 들어가 보자 생각을 하고 나서 좌대를 들어가게 됐대요. 네. 좌대를 들어갔는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좌대 낚시에 딱 도착하면은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어디가 포인트가 좋을지를 잡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감독님은 조용히 낚시를 하고 싶어갖고 좀 외진 곳에 떨어진 다른 사람이 없는 좌대로 안내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 바퀴를 도는데 한 5m? 6m? 떨어진 거리에 좌대가 하나 있고 거기서 누가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조용히 할 수 있으려나 이 생각이 들고 이제 그분이 낚시라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낚싯대를 피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냥 그날따라 그냥 느낌이 좀 쌓였대요. 그냥 뭔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포인트에서 낚시가 안 되니까 예. 포인트를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낚싯대를 걷었는데 낚시를 하는 내내 5m 떨어진 그쪽 포인트에서 계속 물고기를 던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면 저쪽으로 낚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분이랑 이제 마주보고 이제 낚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물고기가 잘 올라오다가 이제 새벽 한 2, 3시쯤 이제 뚝 끊기더래요, 어느 순간.
네. 그래갖고 그냥 케미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말을 걸더래요. 예. 어, 뭐 낚시하러 뭐 많이 잡으셨냐 막 이런 소소한 이렇게 대화를 막 하다가 그분이랑 그날 되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연락처도 교환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감독님 말로는 그 폴더 슬라이드 그런 게 아니고 무전기 같은 폰 들고 다닐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좀 잘 살으셨는지 그런 폰이 있으셔가지고 번호 교환하고 빅비 번호 교환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며칠 후에 그분이랑 같이 이제 낚시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낚시를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같이 하시다가 새벽녘에 한 장소를 딱 가리키면서 저기 되게 예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저수지잖아요. 예. 근데 그 저수지 좀 한 곳을 딱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 감독님보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반말 쓰셨대요. 야, 너 네네. 저기 좀 봐봐. 저기 되게 예쁘지 않아?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근데 예. 뭐 밤에 저수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게 뭐가 예쁘다는 건지 이 생각을 들면서 그냥 뭐 별빛이 예쁘네요 막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넘겼대요. 예, 예. 근데 그분이랑 그렇게 낚시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그 범죄 관련 다큐를 찍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종 사건에 관련된 다큐를 찍고 있었는데 음. 저수지 내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그분이 예쁘다고 했던 장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헐. 예.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거를 딱 보자마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 예. 그래갖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낚시 약속을 잡았대요. 그리고 네. 똑같이 자대에 가가지고 자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형님 그 혹시 알고 계셨냐고 이번에 그 범죄 여기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 그러니까 예. 난 몰랐다고. 근데 그냥 자기 눈에는 저기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다고. 뭐, 아 그러시냐?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네. 그때 당시 이제 좀 뚝이랑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한 10m 정도 풀들이 이렇게 보였대요. 네네. 풀 쪽을 이렇게 쓱 가리키면서 저기를 잘 기억해두라고. 언젠간 너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낚시를 계속 하시는 거래요. 예. 그래갖고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에 그날 낚시를 끝내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또 낚시를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래요. 네네.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지났대요.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다시 범죄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같은 지역을 내려가게 됐는데 예. 낚시터 쪽을 딱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갖고 혹시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 이제 감독님한테 저쪽 풀숲 쪽을 한번 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딱 얘기를 했더니만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시체가 나왔는데 그분이 헐. 이제 그 감독님이랑 같이 낚시를 하던 그 형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분은 같이 낚시를 지냈던 사이니까 예. 이제 그 장례식장도 가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걸 다 하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놨었대요. 예. 여기서 지워놓고 나서 이제 낭양특집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나서 이제 낭양특집 막 촬영을 하는 과정에 그 지역을 이렇게 딱 가게 됐는데 그냥 문득 또 낚시터 생각이 갑자기 나더래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낚싯대는 안 갖고 왔으니까 낚시터나 구경 좀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다른 사람 낚시하는 거 보고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네네. 갑자기 그 형님이 앞쪽에서 자기가 과거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 근데 그때 당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반갑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말을 걸었대요. 형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아직도 이런 데 계시냐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근데 그 형님이 씩 웃으면서 우리 며칠 후에 낚시나 한번 또 같이 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갖고 뭐 나쁜 느낌을 안 들어가지고 약속을 잡고 낚싯대를 챙겨갖고 그 저수지를 또 다시 갔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이제 당연히 안 계시겠죠.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쵸. 고인이신데.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못 보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또 좌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좌대를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갑자기 그 형님 목소리로 야 많이 낚았냐 이런 말을 딱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고개를 딱 돌려서 저런 띄우는 낚시 좌대를 들어가 보신 분 알겠지만 일직선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해놓는 구조인 좌대가 있어요. 아, 예. 그래갖고 그 바람 통하게 하려고 감독님이 양쪽을 다 열어놓고 가운데서 낚시를 하고 있다. 뒤를 보면 이제 반대쪽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네.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형님이 낚시를 하고 계신 거래요. 예. 근데 감독님이 이런 걸 좀 자주 보세요. 잘 보시는 분이고 거의 제가 봤을 때 영화도 많이 트이신 분이에요. 아, 그러다 원래 보니까 안 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네, 그러다 예. 보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아 형님 오늘 오셨으면 옆에서 같이 낚시하지 나 혼자 심심하게 왜 혼자 낚시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예. 말을 넉살스럽게 말을 건네면서 낚싯대를 접어서 같이 가서 그 옆에다 세팅을 하고 같이 낚시를 시작을 했대요. 예. 근데 낚시를 한두 시간 이렇게 하다가 과거 일이 생각나서 그때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휴, 그냥 보였다고 그냥 내가 보여서 일을 해준 거라고. 근데 참 너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발견해주고 해주는 것도 참 정말 고맙다고. 근데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 그래갖고 감독님은 이제 그분이 너무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되게 착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얘기를 하는데. 네네, 네. 그래갖고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형님 말씀하세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능력도 됐고 하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한 2달 정도 후쯤에 여기를 한 번만 좀 다시 와달라고. 네. 그때 한번 와주면 고맙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 낚시를 하다가 이제 감독님이 잠들었는데 그 형님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안 계시겠죠.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낚시터를 나왔대요. 네. 낚시터를 나오고 나서 바쁘게 지내셨죠. 바쁘게 지내시다가 한 시간이 지나고 가봐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 낚시터를 다시 갔대요. 네. 낚시터를 다시 갔는데 뭐 사건이나 그런 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더래요. 네. 전혀 아니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보면서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둘러보고 있는데 그 좌대 낚시를 하려면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 사장님이 이렇게 배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네. 갑자기 그 배가 사람 손님 한 명을 태우고 우웅하고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더래요. 멈춰서 엔진이 꺼지고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런데 그 배 타고 있던 손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그래갖고 감독님이 그 멍하니 보고 있다가 순간 놀라갖고 감독님은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영을 좀 배우거든요. 저도 배웠고. 오, 예. 그래갖고 수영을 해가지고 그 배 쪽으로 쫙 수영을 해갔대요. 수영을 해가니까 그 운전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가슴팍을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래요. 예. 근데 감독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조그만한 모터보트 정도 운전을 하실 줄 아시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갖고 운전을 하고 물가로 나와갖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모셔간 거예요. 예. 병원을 모셔가가지고 이제 입원 다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낚시터로 그냥 왔대요. 와가지고 그 왠지 그 형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낚시터에 오니까 진짜 그 형님이 그 띄우는 자대 말고 그냥 앞쪽에 있는 자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거래요. 예. 그래갖고 옆에 가서 또 앉아서 말을 걸었대요. 이래서 부른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 내가 토박이었는데 진짜 여기 낚시터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저분 돌아가시는 걸 볼 수가 없었다고. 네. 그래서 내가 딱히 부탁할 사람은 없고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갖고 너한테 얘기했는데 참 고맙다고 그래도 와줘갖고 이렇게 해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네. 그날 이렇게 낚시를 하고 나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그 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됐다고 이제 완전히 인사하자고 더 이상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가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저분이 이제 하실 일에 다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가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만 너 한번 좋은 일 진짜 있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있을 거라고. 오, 예. 걱정 너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좋은 일 있게 한번 기도해주고 갈 건데 여기서 있을 거니까
한 번씩 생각나면은 들리라고 예.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고 그 뒤로는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아, 그분을, 형님을.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한 1년 후쯤에 예. 이제 낚시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감독님이랑 낚시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저수지를 한번 갔었어요. 오, 예. 네, 저수지를 가서 낚시를 하는데 감독님이 좌대 먼저 들어가라고 나 이제 낚시하면서 이제 술이나 그런 거 간단하게 하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좌대로 들어가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 혼자 이제 좌대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낚시터에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서 배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저 멀리 선착장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나서 이렇게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그 낚시터 사장님이 예. 감독님이 쓰러지셨다고. 감독님이 쓰러졌다고, 갑자기? 네, 감독님이 예.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저 몇 번 자대 있다고 빨리 와서 좀 데리고 와달라고 이러니까 좀 금방 그 배 타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분 배를 타고 병원으로 이제 급하게 갔죠. 예. 급하게 갔는데 이제 잠깐 빈혈이 와서 쓰러졌는데 물에 빠지신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부터 되게 깊은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좀 먹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줄 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검사를 받는데 암을 찾으신 거예요. 검사 과정에. 오, 어떤 암이었어요? 그때 당시 정확히 왜냐면 기억 안 나는 게 가족이 아니니까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네, 나중에 입원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감독님 부모님이랑 가족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감독님이 이래서 입원을 했다. 연락을 하고 나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후쯤 감독님이 야, 나 수술한다 이러시길래 왜 갑자기 수술하세요 이러니까 아니 검사 과정에서 암을 찾았대 이러시는 거예요 와, 갑자기. 초기구나, 근데. 네? 초기 네, 완전 때. 초기였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진짜 수술하고 나서 입원 한 3, 4일 하시고 나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우와. 완치되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그게 좋은 일이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래갖고 이거를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기억나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왜 우와. 물에 빠졌을 때 안 발견해서 수술한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일이었던 거라고. 그분이 아마 나를 도와줬던 거라고. 예, 예.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 있을 몇 번 안 되는 정말 기묘한 인연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기묘한 인연이구나. 이야, 이런 일들도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낚시터에서 계속 낚시를 했죠. 막 그러면서 저도 들으면서 와, 진짜 저런 영들만 있으면 세상 살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막 하면서. 그러게, 근데 예. 이제 막 낚시를 하다가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줄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예. 조금 악연이래요. 오, 예. 기묘한 악연, 이번엔. 예. 네, 그쵸. 이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인 거예요. 오, 이것도 감독님이 낚시를 하다 겪으신 건데 이건 예. 저수지는 아니고 바다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바다에서 이제 원투 낚시를 딱 치고 있는데 옆에 왜 사람이 이렇게 딱 오는데 말처럼 예. 감독님은 좀 보시는 분이라고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낚싯대를 들고 그 사람 다리에 어떤 한 여자가 손을 꽉 붙잡고 질질질질 끌려오고 있는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저런 애를 끌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를 했대요. 예. 근데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겠지만 보이면은 희끗희끗 시선이라는 게 자꾸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가 아,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조금씩 이렇게 보다가 진짜 타이밍 안 좋게 눈이 마주쳤대요. 예. 눈이 마주치니까 걔가 이렇게 자기를 쓱 보더니만 일어나더래요. 예.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터벅터벅 걸어오길래 아, 이거 못 보는 척 해야지 못 보는 척 해야지 한 다음에 낚시만 계속 하고 있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말을 걸더래요. 예. 야, 너 나 보이지? 야, 내 말 좀 들어줘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 여느 귀신들과 같이. 네, 여느 귀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그냥 아, 무시하자 이러는데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쵸. 거기서 허공에다 놓고 떠들면은 완전 미친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안 들린다 이러고 계속 무시를 하고 근데 옆에서 계속 말을 거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낚싯대를 접고 이제 그 자리를 도망을 쳤대요. 예.
근데 그 감독님 낚시를 원체 좋아해서 섬낚시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오, 그날도 이제 섬에 있는 민박집에서 이렇게 묵으시는데 민박집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문을 두들기더래요. 예, 누가. 그래서 야, 문 좀 열어줘 이러더래요. 예, 보니까 실루엣이 자기가 봤던 그 느낌이더래요. 예, 자꾸 아 이거 열어주면 안 되는데 열어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문을 두들기더래요. 야 잠깐만 한번 들어만 줘봐 하면서 너 막 그러니까 그 귀신은 이제 마인드가 약간 귀신 보면 무당인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막, 너 예, 무당이잖아 내 얘기 좀 들어주마 막 이러면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러니까 하다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문 열지 않고 가라고 귀찮다고 예, 막 하면서 예. 소리를 질렀대요.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그 시무룩해지는 느낌이 들더니만 옆 앞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서 있다가 나 그럼 화낼 거라고 한 다음에 쓱 가더래요. 오, 예. 그래갖고 그냥 감독님이 이제 아 갔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일기예보상에서는 이제 파도가 많이 안 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음날 섬을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안 뜬대요. 예.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래갖고 못 나가나 해가지고 급하게 방송국이랑 이제 일정 스케줄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막 해가지고 지금 섬 낚시원 나가게 됐다 어떻게 나갈 될지 모르니까 대타를 구해놔라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돌렸대요. 네. 막 전화 돌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멍하니 그냥 바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만이 불면 낚시도 못 하니까. 아, 그래요? 안 날아가잖아요. 던져도. 아, 그렇긴 하겠네. 원래 이렇게 내가 네. 원했던 포인트에 안 가겠네. 그쵸.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네. 바다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여자가 또 걸어오더래요. 네. 그러면서 내 얘기 들어줄 거냐고.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네 여기 평생 잡아둘 거라고. 아, 끈질겨.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제랑 느낌이 확 다르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잡스러운 귀신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날 얘기하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대요. 아, 뭔가 악의적인 느낌이 들었구나. 네, 그리고 좀 더 약간 좀 클래스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확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거 잘못 보였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갖고 그 대화는 얘기는 들어주겠다. 근데 네네. 나는 무당이 아니라고. 그래서 들어주고 나서 해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겠는데 만약에 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면은 못 들어준다. 그거는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냥 고개 끄덕끄덕 이러면서 그래 그럼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갖고 섬에 이제 자기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안으로 앉혀놓고 얘기해봐라 뭔 일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섬에서 그 옛날부터 살던 사람인데 네. 이 섬에서 이제 죽고 나서 이 섬 사람들을 위해 갖고 되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섬에서 신이 됐대요 자기가.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들으면서 막 신인가 보다 이제 터주 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 연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막 잊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래요. 예. 그래갖고 근데 감독님 느끼기에 얘는 신 같지는 않았대요. 그냥 좀 힘이 좋은 수호령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대요. 네.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 신당이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신당 있던 위치를 가니까 신당은 이미 없어진 상태고 네. 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귀신한테 혹시 네네.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스스로 존재를 비춰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아니, 그런 건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무당이면은 막 진짜 구판을 벌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겠는데 내가 무당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되게 시무룩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럼 너 그럼 잘 가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러고 가더래요. 그 다음날 되니까 실제로 파도가 멀쩡해져가지고 나갔대요. 다시 대륙 육지로. 네네. 그냥 그렇게 잊고 있다가 한 3, 4개월 정도 지났나 이제 그때는 낭냥 특집을 하실 때였으니까 그 섬에서 제가
있는 게 사람들이 자꾸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들어오더래요. 예. 이때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어가지고 감독님한테 들은 건데,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 섬을 다시 가야죠. 그쵸. 그 섬을 다시 들어갔는데 선착상에 딱 내리자마자 그 여자가 자기 앞으로 파다다닥 뛰어더니만 안녕 또 봤네 이러더래요. 와, 예. 그래서 막 왜 왔어 이러길래, 막 감독님은 이제 어느 정도 자주 보시던 분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이니까 네. 익숙하신가 봐요. 그냥 에휴 그냥 왔다고, 이게 촬영하러 왔다고, 일하러 온 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귀신이 옆에서 자꾸 쫄래쫄래 쫓아오면서 하면서 오랜만이네 뭐 잘 지냈어 막 이런 되게 일상적인 막 대화를 걸더래요. 오, 진짜 그래요? 귀신들도? 네, 그렇대요. 뭐 오. 감독님 얘기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겠죠, 어느 정도. 막 좀 일상적인 막 대화를 걸리면 무시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다 세팅하고 준비하고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나는 한 바퀴 돌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이제 떨어져 나왔대요.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감독님이. 네가 애들 죽이냐고.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난 내가 죽이는 거 아니라고. 그럼? 그럼 너 아니면 누가 죽이냐고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몇 달 전쯤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하나 업고 들어왔다고, 이 섬에. 예. 근데 그 사람이 무당이었던 것 같다고, 자기가 볼 때. 그 귀신을 이 섬에다 놓고 갔대요. 와, 예.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 섬을 빠져나가겠다고 난리를 피더래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막 사람들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뭐 얘기한 거래요. 야, 너 그럼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네가 신이라 그랬으면 그런 애들 잡아다가 때려 잡아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예. 지켜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여자 영가가 그래서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너무 무섭다고 자기도. 어쨌든 한 존재를 통해 갖고 이제 얘기를 들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독님이 예. 그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때 당시 연락을 하고 있던 무당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그 무당이 알았다 오겠다 한 다음에 다음날 이제 그 무당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여자 영가를 만난 거예요. 예. 여자 영가를 만나갖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3자 대면을 한 거죠. 3자 대면을 한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느 정도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여자 영가가 오랜만에 재밌었어 이러고 나서 쓱 가더래요. 네. 이제 감독님이 이제 무당한테 물어본 거래요. 어떤 거 같아? 쟤 진짜 신? 그러니까 아예 신은 아니라고. 예. 그냥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 머물고 착한 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애라고. 아, 예. 나쁜 애는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힘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악기 잡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악기를 이게 잡으러 이제 구판을 벌인 거예요. 이야, 예. 섬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게 촬영하라고 했는데 네네. 옆에 그 여자가 또르륵 하고 또 자기 옆으로 오더래요. 예. 또르륵 와가지고 와 쟨 진짜 무당인가 보네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쟨 감독님이 이제 조용히 그랬대요. 쟤 무당이라고 나름 영험하다고. 이제 제가 네가 좀 무서워한다면 걔 데리고 갈 거라고.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구판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굿을 버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가 잘 됐대요. 그다음 그 네네. 사건 자체가 처리가 잘 된 상태에서 일 처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갑자기 야 너 어깨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오. 이러더래요 감독. 예. 그 감독님이 뭐지 하고 나서 자기 어깨를 딱 봤더니만 목마 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 두 개가 자기 어깨에 이렇게 딱 내려와 있는 거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딱 위를 올려봤더니 그 여자 귀신이 자기 어깨에 엎혀 있더래요. 목마 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당도 몰래 이렇게 엎힌 거라 그러더라고요. 와, 예. 그래갖고 무당이 이제 막 말을 걸었대요. 너 왜 여기 왔냐고. 너 섬에 신이라는 애가 섬을 비우면 안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냐면서 뭐라 따졌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여자 연가가 하는 말이 나 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 따라갈 거라. 아, 찍었구나. 네, 완전 찍은 거죠. 예, 찍었네. 이제 무당분이 이제 감독님한테 어떻게 뗄 거냐고 보내버릴까 이제 가가지고 육지 올라가서 신당 가가지고 구판 버리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동안 행했던 것들이 사실 이렇게 나쁜 모습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약간 좀 귀찮은 모습들이었지.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말을 좀 잘 해봐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안 되면은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했대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영감이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꾸 하나둘씩 데리고 오더래요. 와, 예. 다른 애들을 야 얘 우리 본다 이러.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은 뭔가 걔 혼자 있어야 되는데 막 두 명이 돼 있고 나중에 3명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세 명 돼 있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데리고 오더래요. 예. 그 중에 조금 좀 악한 애를 데리고 왔나 봐요. 감독님이 가위를 정말 안 눌리신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위에 눌리더래요. 예.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웬 남자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자랑 다른 영가들이 걔를 막 뜯어 말리고 있는 걸 본 거래요. 와, 예. 근데 막 걔가 이렇게 손 한번 팍 쥐면 막 뒤로 막 날아가고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 진짜 내가 쓸데없는 애를 데리고 왔구나 이제 진짜 쳐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무당분을 찾아가가지고 집으로 불러놓고 kupон해버리고 어떻게 잘 천도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런 얘기를 그 6월달에 이제 저술집 싹시하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감독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으시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아스라님보다 더 많으시겠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 무섭진 않으시대요? 그 감독님 말로는 음. 예전에도 한번 이거 비슷하게 이제 술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언제부터 보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최초 첫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에도 귀신은 있었대요. 근데 귀신들은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찍으면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감독님 말은 악연인 이유가 걔가 자꾸 데리고 와서 악귀를 데리고 와서 문제인 거지 걔 자체는 그렇게 막 무섭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 귀신은 별로 무서운 건 아닌데 자꾸 데리고 오는 애들이 조금 무서웠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진짜. 아스라님, 요즘 뭐 촬영 다니세요? 아니면 촬영은 안 다니세요? 그 또 시국이 아, 시국이라 요즘- 못 다니시나? 저 이번 주 월화 갔다 왔는데. 아,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죠. 조심하세요, 제발. 이 시국에 가장 안전한 곳이 사실 흉가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훨씬, 오히려. 음, 역지사지로 제일 안전한 곳 중 하나예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 오히려. 네. 아, 근데 그거 말고 귀신들 좀 이렇게 그거 뭐야, 예를 들어 촬영하고 나서 어떤 의식을 하세요? 안 하시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간단한 것들은 하죠. 아,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괜찮아요, 진짜로? 네. 물론 저는 집에서 딱히 겪었던 일은 있긴 하다만 막 정말 내가 막 정말 이상한 애를 끌고 와가지고 힘들다 이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그 후배 그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야 뭐 제가 끌고 온 건 아니고 후배가 문제였던 거고. 그렇긴 하네요, 예. 네. 집에서도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집에서도? 아 최근 지금 집에서는 물론 본 적 있죠. 본 적 있는데 최근에 예. 이제 좀 봤던 것 좀 재밌던 게 이번에 제가 12월 달에 이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쵸? 아, 집을 네네. 보러 다니고 있는데 네네네. 푸른 방을 딱 갔는데 그 보일러실 있잖아요. 예? 보일러실에 이제 벽 쪽에 거울이랑 아래쪽에 선반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일러실인가 보다 이러는데 거울에서 갑자기 여자가 쓱 나오더니 막 고개를 좌우로 딱 흔드는 거. 이거 잠깐 힐끗 본 거죠. 그럼 뭐라고 해요? 아스라님은? 오야! 이래요? 아니면, 저는 일단 기본이 무시라고 배웠으니까 아, 놀래긴 놀래는데, 그냥 여기는 아니다 싶은 아차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분들이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집에 갔는데 귀신들이 잔뜩 있거나 그러면 그냥 나온다고 하잖아요. 집 보러 다닐 때. 네, 맞아요. 그렇다 그러더.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집 자주 보러 다녔는데 두 번 예. 정도 있거든요. 이번 거 제외하고도. 뭐, 화장실에 가만히 서 있던 애도 하나 본 적 있고, 그리고 오. 대문 딱 열자마자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던 애도 하나 본 적 있어서. 그런 집은 그냥 대충, 어쨌든
업자분이랑 같이 가시잖아요. 공인중개사분이랑. 그냥 그쵸, 훑어보는 예, 척한 다음에 아, 여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서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힘듦, 진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많은 뭐 무당분들도 그런 고생을 하셨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오늘 이야기가 슬프고 감동적인 거에다가 이제 또 무서운 것까지 같이 두 가지가 있는 이야기네요. 기묘한 네, 인연 그리고 악연 이거네요. 그렇죠. 딱 두 가지 이야기였네. 아, 감사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낚시터에서 겪은 이야기도 있으시면, 아스라님도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 저도 낚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다음에 한번 가요. 네. 오늘 이제 호랭이님 복귀하시는데 이제 그분도 마지막에 이제 저랑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 나왔었는데 좀 괜찮아지면은 한번 셋이서 낚시나 한번 가요. 저 낚싯대 많아요. 20개 좀 넘게 있거든요. 낚싯대가, 저도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낚싯대 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낚싯대가. 그래서 엄두를 못 맞아요. 낚시 내겠더라고. 진짜 비싸요. 네. 와,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낚시. 예.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낚시터에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낚시터에서 무서운 이야기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엄청 혼낼 것 같아. 고기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 낚시터에서 무서운 이야기 하면 어떨까? 또 그것도 생각은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고 실제로 물이 있고 또 어둡다 보니까 밤낚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형체를 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또 감독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다 보니까 정말 또 무서웠던 또 소름 돋고 무서웠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감동적이었던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옥화상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1편, 2편, 3편 미리 들으신 후에 이어서 들으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봉다리님, 돌비 봉다리 검색하면 재생 목록 나오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봉다리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다리님, 오랜만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목소리가 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이어폰이 딸내미가 자기가 쓴다고 가져가 버려가지고 잘 나와요? 이어폰으로 그래요? 네, 예, 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 봉다리님, 오늘도 옥화상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오늘 예.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빠르네요. 네,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가 저에게 말씀해 예, 주시기로는, 예, 지난 헤어진 연인이 있는데, 이 예, 연인과 이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이 옥화상 귀신이 회방을 놨다고 해요. 맞나요? 네, 예, 옥가상 그분이 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해코지를 네. 하고 저를 괴롭혔던 부분이요.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게 그때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또 어떻게 괴롭혔는지 징글징글하지만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 와이프도 지금 애기 엄마도 그 친구를 알아요. 3편까지가 이제 제 최근 얘기였고요. 다시 네. 이제 제 젊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때가 이제 26살이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고 한참 이제 취업도 준비를 할 때쯤이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가정에 대한 어떤 불신, 저희 형도 그랬지만 저도 있던 가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내면에 있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겠다, 어떤 타인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네네.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늦게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 대한 불신 아니면 어떤 깊은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저도 형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고, 제가 20대에 제가 어떤 삶의 고뇌, 인생, 뭐 삶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깊이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네. 종교학이라든지 어떤 철학, 인도 철학, 그다음 불교 철학, 이거 거기 되게 심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가, 어떤 종교, 연가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게, 어떤 무당을 불러도 해결을 못하고 스님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네네.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정보, 우리나라의 민속, 어떤 무속신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찾아다니고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그때 자원봉사를 하고 다니면서 그때 김포 쪽에 그러니까 호족에는 자식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돌보지 않은 어떤 어르신들 있잖아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호족에는 부모가 있지만 돌보지 않은 아이들, 어떤 뭐 중증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는, 그러니까 모아놓는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네. 성당은 아닌데 신부님들이 후원해주고 수녀님들이 그걸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쪽은 제가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자원봉사를 가끔 갔었어요. 가끔 가다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26살 때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돼요. 한 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과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그때 당시 25살이었고 저는 26살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 성격이 뭐 돌비님이나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겪었지만 제 성격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오. 저는 밝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얻은 과거가 있다는 것들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더 오버를 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저의 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물론 제가 무슨 뭐 악령이나 뭐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가만히 있다 보면 제가 되게 어두워 보이고 말 걸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옆에 다가왔던 그 친구가 절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굉장히 절실한 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고,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 명의 여자분들을 만나봤어요. 여성분들을 만나봤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과업이 있고 그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데, 제가 살면서 와이프도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미안하긴 해요. 과거의 이야기라, 여자 얘기라서.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부끄럽거나 뭐 창피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이. 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를 한 4년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중간에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영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행복했었어요. 정말. 예. 그럴 정도로 저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제 사연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 친구한테. 네네. 전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이 친구가 또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친구 집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건물도 몇 채 있을 정도 되게 부유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가진 거 하나 없고 시골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항상 저하고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게 어디였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세 커플이 충청도 대창 해수욕장인가요? 그 해수욕장을 그때 가을이었어요. 가을이고 늦가을은 아니고 추석 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써진 날짜는 제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 팀이서 이렇게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놀러 가기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제가 자취방에서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예. 자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릇이 자동으로 깨지고 머그컵을 잡았는데 머그컵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한 7, 8개를 깨버린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뭐 바리바리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대창 해수욕장을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서 뭐 해수욕은 못하고요.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날 저녁에 횟집에를 갔어요. 예, 그 횟집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횟집을 갔는데 남자들 3명, 여자들 3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네. 하고 회를 기다리고 있고 술 한잔 회가 나오기 전에 밑반찬이죠. 일본말로 스키다시라고 하는데 밑반찬이 나와서 거기다 소주를 먹고 있는데 제 시선은 주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제 앞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방 쪽에 그 서빙하시는 분이 주인집 아주머니였고 조그만 횟집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안에서 회를 뜨고 있었어요. 회를 뜨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그 횟집에 2분이서 운영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퇴근 시간 한 명 있는데 퇴근하고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라서 둘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주방에서 회를 하고 있는 사장님 주변에 뭔가 어수선하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횟집 식당 보면 앞에 어떤 뭐 칸막이가 아니고 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뭐가 쳐져 있는데 그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오늘인가 또 그날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꾸 시선을 주방에 두니까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왜 회 빨리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내가 바닷가 놈인데 무슨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그냥 누군가 닮아서 그렇게 말을 돌리고 쳐다보는데 회를 썰고 있는 그 사장님 뒤에 회를 하나를 놓고 한 접시를 옆에다 놓고 또 사장님이 한 접시를 이렇게 자르고 회를 뜨고 있는데 한 접시를 내오려고 아줌마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방향 가고 있는데 제가 주방 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옥화상은 아니었어요. 어떤 네. 여자분이 회를 혀로 핥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느낌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근데 혀를 이렇게 먹지는 않고 혀로 그냥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바르고 있다는 느낌인데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눈은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안 보이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오늘 표정이 안 좋고 하니까 오빠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니까 술이 오늘 빨리 오르네 하고 나 담배 하나 피고 올게 하고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친구들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같이 피자고.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수족관을 앞에다 두고 이 생선은 뭐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시선은 계속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회를 핥고 있던 그 여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회를 핥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가인가 이쪽 영가인가 아니면 그 옥화상 그 영가가 데리고 온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회를 이렇게 먹는데 그게 손도 대기 싫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그 시청자분 중에서 집안에 제사를 자주 있거나 어떤 지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조상신이나 누군가에게 제를 올리고 난 음식은 뭐 식어서도 그런 게 있겠죠. 왠지 맛이 틀려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 말 말로는 있죠. 예, 드셔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회를 친구들이 먹더니 저는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그 회를 예. 저는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먹더니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맛이 왜 이러냐고. 분명히 뭐 방금 밖에서 회를 살아있는 거라서 떴는데 번호 앞에서 떴는데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가 뛰어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 맛 좀 보라고 이상하다고. 근데
한 점 이렇게 집어먹더니 그냥 초장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요. 그냥 딱 집어먹더니 주인도 뱉어버리더라고요. 못 먹겠다고? 예, 쓰다는 거예요. 회가. 예. 회가 상할 수는 있지만 쓰다는 얘기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 아줌마도 입에 대더니 그냥 바로 뱉어버리더라고. 뭐 칼에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선이 또 주방에 갔어요. 근데 네. 주방에 그 여자 두 명이 냉장고 옆하고 그 뒤쪽에 조금 어두운 그런 부분에 둘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와, 무섭다. 저희들을 보고 웃는 건지 나를 보고 웃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작기다. 저것들 작기고 재수없다. 재수없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 귀신들이 비린 거는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뭐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무당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쟤들이 장난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미안하다고 다시 회를 떠오겠다고 그랬어요. 네. 친구들이 그럼 회는 됐고 그냥 매운탕만 해달라고 그냥 술이나 한 잔 먹고 들어가겠다 하고 술을 매운탕을 끓였는데 그 연가들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먹고 연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더 잘 보여요. 더 늙고요. 물론 그 어떤 그런 상관관계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술을 제가 좀 잘 안 먹는 편인데 가끔 술을 먹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게 뭐 술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5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그 결과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때마다 뭔가 더 느껴져요. 주변에 어떤 연가들이. 그래서 저는 그날 소주를 몇 잔만 하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술이 취한 상태고 제 여자친구들은 취한 상태인데 방을 3개를 잡았어요. 그때 비수기라도 방이 남아 돌아가지고 방을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좀 다운이 된 상태였고 이제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오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장거리 운전해서 나 혼자 운전해서 내가 피곤한가 봐 이렇게 하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혹시나해서 하는 말인데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같이 모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거 이해 못 하실 예. 분은 어디 있어요. 예. 예. 침대에 좀 벌러덩 누워 있었고 여자친구 분명히 욕실을 들어갔어요. 먼저 씻는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몸이 되게 안 좋은데 생리통 약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 편의점이 있겠나? 그러고 나 술 먹어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언니들한테 좀 물어봐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다른 방에 갔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생리통 약이 있냐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욕실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욕실 문이 투명 유리가 아니고 반투명 있잖아요.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예. 실루엣도 거의 안 보이고 그냥 형태만 보이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누구야 나 약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씻고 먹어. 그러니까 처음 말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그래 잘 안 들리나 하고 다시 누웠어요. 다시 누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진짜 내가 이렇게 좋은 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오빠 나 폼클렌싱이 없다 안 가져왔나 봐 그러는 거예요. 일회용 내가 찾아볼게 하고 일회용을 찾아가지고 폼클렌싱을 줬어요. 네. 문을 살짝 열고 자 받아 했는데 저는 그때 시선이 창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창을 보면서 이게 줬거든요. 줬는데 손을 집어갔어요. 이게 제 손을 쓱 만지면서 집어갔는데 분명히 샤워를 하고 있고 욕실에 있는 사람은 손에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폼클렌싱을 제 주는 손을 스쳐 지나간 손이 굉장히 냉기 찬 손? 냉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뜨거운 걸 만지면 놀리듯이 너무 차가워서 사람 체온이 안 느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지는 않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밖에서 이렇게 한 1m 앞에서 쳐다봤는데
분명히 샤워 소리는 들리고 그 물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와, 안에서. 없어. 전혀 안 나서 제가 불을 꺼버렸어요. 욕실불을. 예. 불을 끄고 껐다 켜고 이렇게 그 안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저기가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밖에서 뭐 소리를 치는 거가 오빠 왜 그래 장난하지 마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켜고 불렀어요. 야 누구야 너 씻고 있는 거 맞아? 안에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변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 변기는 문 앞이거든요. 씻는 데는 저 멀리에 있고 근데 실루엣이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왔구나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 때. 그 여자친구 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다시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 소름 쫙 올라왔다, 밖에서. 지금. 와, 미쳤다. 네, 밖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너 어디 갔었었는데 오빠는 생리통 약을 빌리러 갔으면 왜 안 와? 그러는 거예요. 예. 뭘 안 와? 금방 왔는데. 아니 오빠가 없다고 약국 간다고 갔잖아 나갔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모텔 여기 여기 주인한테 가니까 모텔 주인한테 가니까 여기 생리통 약 있어서 그거 지금 들고 온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멘탈이 나갔어요. 양쪽을 멘탈이? 다 그래버린 거네? 네, 이간질 시킨 거예요. 예. 양쪽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옛날 얘기를 하자면 스님이 나하고 인연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를 이간질하고 너하고 인연이 안 되게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 그 말이 진짜 뭐 전기 맞은 것처럼 진짜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때 팍 얼굴이 울그락발그락 되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는 다른 애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건드리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딱 들면서 제가 그랬어 내가 술에 지금 저기에서 잠깐 그랬나 봐 얼른 씻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나오더니 오빠 폼클렌싱 이런 싸구려 왜 갖다 놨어? 나 이런 거 이거 안 쓰는데 하면서 폼클렌싱을 다시 들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만 있다면 예전처럼 군대 앞 모텔에서 겪었던 거 혼자 이게 어떻게 버티든지 소리를 치든지 난리를 치겠는데 지금 여자친구 앞에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날 밤에 그냥 일찍 자자 해가지고 일찍 잠을 잤어요. 잠을 네. 잤는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안 좋고 너무 안 좋았는데 자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전처럼 부모님이 항상 밤에 누가 부르면 3번 이상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일찍 일어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밤새 그렇게 혼자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노래방 아니면 노래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밤새도록 제가 노래를 하더래요. 예. 바닥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발을 까딱까딱 거리면서 박자에 맞추면서 그래서 오빠 앉아 그러니까 금방 잤게 그랬대요. 근데 그럼 니는 뭐를 안고 잤냐? 나 안고 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베개 안고 자고 있었대요. 예. 베개를 껴안고 자고 있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몸이 되게 안 좋다 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가지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여자친구 집을 바래다 주고 3층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인사하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예. 여자친구 뒤에가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서서 같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한테. 여자친구 저한테 손을 흔드니까 저도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뒤에서 똑같은 행동을 어떤 여자가 그 횟집에 봤던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흔들라고. 근데 키가 조금 큰 여자가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서 오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잠깐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못하고 내가 조금 그런 게 눈에 보인다. 근데 오빠 무섭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천주교 신자야. 막 그러더라고. 알잖아. 근데 오빠가 보인다. 보이는데 지금 너 주변에 안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무슨 소리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키우던 고양이가. 근데 놀러 간 사이에 다른 집에 맡겨놨다 다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럼 고양이라도 데려가자고. 고양이라도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고양이 데리고 가자 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네. 올라갔는데 이 고양이가 보통 주인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 주변을 고양이들이 좀 도도하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게 네네. 좀 매력이긴 하지만 걔는 막 안기지만 고양이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 필요할 때만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우리가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베란다 쪽만 보고 계속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아, 하악질을 막 하길래 지금 안 좋다 빨리 나가야겠다 하니까 얘가 왜 이래 하면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저희들을 핥혀버린 거예요. 어휴, 예. 핥혀버렸는데 그 고양이를 억지로 그 가방에 놓고 해서 나왔어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서 저는 그 여자친구를 재우고 저는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스님 예.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부적이라든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 집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는 보살님 보낼 테니까 그 보살님 올 때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저희 집에서 맨날 며칠을 지냈는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우리 집을 자꾸 괴롭힌다.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저한테 하는 말이 정신과에 가자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신과 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어떤 적대시는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제가 이 무속 신앙을 인정을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어떤 그런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예. 이 친구하고 헤어지게 되면 이 영가들이 원하는 대로 되겠다. 원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악착같이 진짜 모른 척 버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타가 언제였냐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노트북 좀 빌려달라고 제 친구한테 이 여자친구가 아니고 제 친구한테 노트북 좀 빌려줘 해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여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낮잠을 안 자는 친구예요. 절대. 잠을 자고 있길래 왜 이렇게 잠을 깊이 잠이 들지 사람 온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좀 깨울 때 발가락을 간지럽혀요. 일어나라고.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간질간질하고 나서 문 뒤로 딱 숨었어요. 네. 장난식으로 숨었어요.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발가락 간질간질하고 또 문 뒤로 숨었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2번 이렇게 만졌는데 안 일어나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만질 때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몸이 발이. 또 시작됐다. 예. 수족 냉증이 아니고 정말 온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발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니지 지금 아니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놔뒀던 고양이가 밖에서 하악질을 하는 거예요. 예. 하악질을 밖에서 뭔가 보고 하악질을 하길래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이리 와 아빠가 해줄게 왜 그러지 마 이러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다는 느낌으로 뭘 딸그락 소리도 나고 쿵 딸그락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침대에 있던 여자친구가
냉장고 문을 냉동실, 냉장실 문을 다 열어놓고 된장, 고추장을 입에다 막 퍼놓고 있는 거예요. 김치랑. 진짜 눈은 멍해가지고 그 잠옷 원피스를 입고 놓고 있길래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말렸죠. 뜯어 말리고 하는데 빙의 된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예. 진짜 그 강철 같다고 해야 되나? 진짜 도저히 사람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밀쳐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고양이가 지 주인을 알면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는데 지 주인을 보고 학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온 몸이 만약에 이 친구를 말리다가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경찰서 가거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나 뭐 이렇게 깨진 것만 치우고 그냥 냅뒀어요. 계속 먹더라고요. 예. 미친 듯이 쳐다보고 나름 보다가 쳐다보고 또 먹고 미친 듯이 쳐다보고 먹고 간장 같은 거를 그냥 뭐 콜라 먹듯이 그냥 먹고 또 줄줄 흘리고 막 그런 기괴하게 행동을 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내가 이 친구를 떠나야겠구나. 이 친구가 이러다가 전명을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걸 기억을 전혀 못해요. 못하고 병원을 갔는데 과식으로 위가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호흡곤란까지 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보호자냐고 그래서 뭐 학대 의심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성으로 좀 그렇다. 근데 여자친구 전혀 기억을 못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예. 제가 나갔다 올게 그때부터 병원에 갈 때까지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친구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내려가 있어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보내고, 같은 서울이었지만 집에 보내고, 난 너네 집에서 며칠만 있을게 하고, 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처방을 해 주셨어요. 처방을 해 주시고 나서, 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에 좀 뭔가 없다라는 그런 게 예. 안 느껴지고, 이제 초저녁에 거기서, 이제 보살님 가시고 고맙다고 하면서 차비를 좀 주려고 하는데, 기필코 안 받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뭐 대가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큰 스님한테 나중에 쌀이나 시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보내놓고 제가 베란다에 창문을 열고 담배를 이렇게 탁 몰았어요. 근데 그게 기역자 골목으로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골목 그 보살님이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봇대 하나가 있고 보살님이 기역자니까 이제 왼쪽으로 탁 꺾어서 가셨거든요. 네네. 전봇대 뒤로 누가 숨어도 아무리 마른 사람이 숨어도 보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어떤 각도에 따라. 근데 전혀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어두컴컴한데 우리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옥화산 그 귀신분이 고개를 전봇대 뒤에 몸만 숨겨놓고 고개만 그 긴 목을 쭉 내밀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미쳤다. 쳐다보더니 제가 그 1편에서 2편에서 얘기했지만 옥화산 귀신분은 아래턱이 없어요. 네. 아래턱이 없는데 혀를 이렇게 밖으로 밑으로 쭉 내밀더니 씩 웃는, 그러니까 혀를 내밀면서 웃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이제는 무섭기도 하지만 기괴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네네. 이 친구를 내가 놓지 않으면 저 영가는 계속 괴롭힐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를. 그리고 나서 4년을 만났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네 집이 양재동이었거든요. 시민의 숲. 네. 서울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시민의 숲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는 쪽이었어요. 그때 그 앞에서 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4년을 만났지만 내가 말은 못하겠다.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네가 싫어서도 아니고 참 웃긴 게 그렇죠. 너를 사랑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거야. 이게 참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이 친구는 진짜 제명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집안에
그 일 때문에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제 뭐 할아버지도 그렇게 되시고 해서 저는 다시는 그렇게 그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내 욕심 차리자고 이 사람 예. 좋아해서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분명 해를 입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정말 어렵게 결정을 내렸어요. 첫사랑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4년을 만났는데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니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내가 두고두고 너한테 빚은 갚을게. 마음의 빚 갚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왔어요. 도망치듯이. 얼마나 양지를 슬프셨을까. 정말 제가 그때 우울증도 온 상태였고 이 친구를 그렇게 보내고 제가 뛰면서 그랬어요. 옥가상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 근데 나 또 사랑할 거고 또 좋은 사람 만날 건데 그때도 괴롭혀봐라. 해봐. 내가 너 못 이길 것 같냐고 그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뛰어가지고 뛰어가다가 그 양재역 앞에 보면 양재천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네. 많이 울고 그 친구가 계속 한 6개월을 계속 집에 찾아왔었어요. 이사도 하고 진짜 했는데 학교가 뭐 내가 어디 동선을 다 알고 학교 도서관도 간다는 것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아니까 제 동선을 다 알다 보니까 자주 찾아왔지만 저는 절대 눈길도 안 줬어요. 정말 네. 정말. 그러다가 스님이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예. 스님이 연락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네 인연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너한테 얘기를 안 했겠지만 상처가 많은 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너처럼 영가를 보고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큰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진 친구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야 돼. 상처가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너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서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서로 그 가시에 찔려서 그 가시가 싸움이 되고 서로 피투성이 돼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안 좋은 일까지 벌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좋은 애틋한 마음이었으면 그것은 귀하게 생각을 하고 보내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는 어떤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군가 소개팅을 해주고 몇 년이 지나도 정말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후로 몇 번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금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지금 애기 엄마는 뭐 귀신 얘기를 하면은 세상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공포영화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랬죠? 그 부처가 그랬거든요.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예 어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게 영감만 생각하고 무서운 것만 생각하면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상상을 하게 되고 그 허주를 만들고 허상을 만들면 거기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애기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도 이 친구를 만날 때 애기 엄마를 만날 때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는 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몇 번의 멀고 먼 인연이 돌아서 겨우 만났네 그러더라고요. 놓치지 마라. 저한테 봉다리야 놓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됐는데 그 후로 마지막에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었어요. 예. 이메일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장문의 이메일이 왔었는데 그 이메일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예. 그때 여행을 세 커플이 갔던 그 친구들이 다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알 친구들이에요. 예. 국내에서 꼬맹이 때부터 컸던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구슬했던 내용 우리 아버지가 외도를 했던 거 할아버지가 안 좋게 되셨던 거 그런 것들을 정확히 100%는 옥화상이나 뭐 그런 거 모르지만 저희 집에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예.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대충은 알고 있었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고 자기도
몇 번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빠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연락을 못하고 헤어졌는데 가끔 고양이가 하늘에 대놓고 하악거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메일로 그렇게 막 답장 하나만 썼어요. 종교의 힘을 믿어라. 나는 그 신을 믿으니까 그 신을 믿고 가라. 괜찮아질 거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그 옥화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꾸 나와서 웃어요. 골목에 서서 아. 나를 보고 씩 웃고 거봐 넌 내 뜻대로 됐지 이런 식으로 웃는 거 비웃는 거 아시죠? 진짜 지우는 죽여버리고 거. 싶었겠다, 진짜. 예, 예. 참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괴롭게 하고 그렇게 제 첫 번째 사랑이 떠나갔었죠. 근데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뭐 그때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질감 느끼실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과거의 내 모습,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과거에 그것도 분명히 전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도 내 사랑이었고 그 과거의 사랑이죠. 현재는 제 애기엄마지만 애기엄마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알아요. 네. 대해서 어떻게 연출이 돼서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쿨하게 그러더니 자기의 과거의 사랑인데 지금 와서 뭐 왈가불가 할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 옥가상 연가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괜찮은 친구한테 어떤 그런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고 좀 슬프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옥화상을 그때 그 후로 세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용서를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용서고 뭐고 간에 그냥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면 패 죽이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예. 분노가 치밀었었는데 그 친구한테 참 지금도 미안은 해요. 정말 그 친구도 나한테 모든 걸 다 줬었고 나도 그 친구한테 많은 걸 주고 서로 받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사랑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도 못하고 최악의 헤어짐이죠. 이별의 이유도 모르고 헤어지는 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저의 그 젊은 시절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일반적인 연인의 이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이 내 여자를 괴롭힐까봐 그걸로 먼저 헤어지자고 이 악물고 그렇게 돌아서신 거고, 그걸 아마 그때 당시 여자친구 분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렴풋이라도. 예, 짐작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사람, 예, 아직까지 오빠가 나를 사랑하고는 있구나. 그런데 자기는 이겨내기를 바랬대요. 같이.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나 혼자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무게감을 이 사람한테 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무게감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분도 같이 이겨낸다 이제 말은 하시지만 그 어릴 때부터 겪어오신 봉다리님이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걸 뻔히 아실 거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걸 감당 못합니다. 정신 말은 이상이 오거나,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워도 분명히 현실적인 건 아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의 사랑,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와이프분은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더 이상의 이제 앞으로의 그렇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없죠. 이 네네. 마지막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 네, 말씀하세요, 봉다리님. 예. 제가 오늘 연결이 되게 안 좋아서, 다른 얘기도 준비를 했었는데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신 장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어떤 뭐 연가다 여기에 붙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프로를 이 코너를 듣는 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걸 굳이 연가 쪽이다 뭐다라고 굳이 어떤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꼬리는 계속 꼬리를 물게 되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귀신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근처에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냥 재미로만 듣고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근데 예. 무서운 이야기를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 딱 공감만 예, 하고 예. 딱 끝내는 게 가장 좋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또 지금은 괜찮아? 또 지금은 예, 괜찮아요. 예. 통화 상태가. 아, 참 예. 아, 희한하죠. 자, 아무튼 예. 봉다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어마무시한 또 화가 나고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그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수많은 이별을 해보고 수많은 이별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런 이별은 처음 들어보네요. 귀신 때문에 귀신에게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그때 당시에 26살 봉다리님은 얼마나 또 슬프셨을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역시나 오늘도 옥화상은 진짜 화가 나게 만드네요. 이런 지독한 원한기가 또 세상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봉다리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